네, 안녕하세요. 박종일 소장입니다. 오늘은 상가 투자, 상가의 가치를 파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상가를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이 상가의 가격이 적절한지, 적절하지 않은지,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,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를 할 때, 좋은 물건을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굉장히 망설여지실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럴 때마다 나의 그 적절한 판단 가치 기준이 있다면 판단하는데 분명히 용이해지겠죠. 그리고 주변 이야기에 휘둘려서 뭐 투자를 잘못된 투자를 한다던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일은 현재 없어질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가치 투자. 가치. 상가의 가치라는 것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일단 수익률입니다. 두 번째가 안정이에요. 안정성. 그리고 세 번째가 환금성을 일단 적어볼게요. 이게 뭐냐면 수익성, 안정성, 환금성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에요.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수치가 높아질수록 좋은 물건,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오피텔이나 뭐 상가주택, 상가 건물에도 다 공이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. 이제 한데 이 상가에서는 이 중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로 적용이 되고 이 환금성은 수익성, 안정성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미래가치. 미래가치. 이 미래가치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, 주변이 어떻게 환경이 좋아질 것인지, 또 내 상권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에 따라서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한 그 상가의 그 가격이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. 자,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이 상가의 수익성. 이 수익성이라 하면 당연한 거겠죠.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 수익이 높은 상가일수록 그 상가의 가치도 높아지겠죠. 그 요즘에 우리가 기존 상가에 투자를 할 때 상가가 예를 들어서 6억 5천에 나와 있어요. 1층 상가라고 할게요. 1층 상가고 실평수 뭐 12평에 분양평수 뭐 23평 뭐 이 정도 되겠죠. 그럼 요 6억 5천의 상가가 임대를 얼마를 받고 있냐,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5천에 250만 원의 임대가 들어 있습니다. 이 상가가. 그러면 이건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5%가 나와요. 세전 연수익률이 연 5% 수익률이 나옵니다. 그럼 이러면 연 5% 정도의 수익률이면 적정할까요? 네, 시장에서는 연 5% 정도의 수익률이면 충분히 거래가 되는 수익률 수준이에요. 물론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5%가 아니고 그 미만이라도 거래가 돼요. 하지만 수도권에서 점점 벗어날수록 서울에서 거리가 좀 멀어질수록 연 5%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죠. 그래서 저 지방 쪽은 한 6% 수익률은 이상은 나와야 거래가 되고, 그리고 그 수도권 쪽은 한 5% 정도의 수익률이면 쉽게 거래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한 가지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시고요. 우리가 만약에 이 5%의 수익률 되는 이 상가를 매입을 해서 한 2년 정도 보유했다가 만약 2년 뒤에 어떤 세입자와 협의에 의해서 임대료를 5천에 300에 올렸어요. 5천에 300. 그러면 얘 연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죠? 계산해보면 6%가 나옵니다. 6%의 수익률 되는 상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6%의 수익률에 만족하고 이걸 보유할 수도 있고, 또 시장이면 몇 프로 정도면 거래된다 그랬죠?
5% 선이면 거래가 된다고 했죠. 그러면 6%가 아닌 5% 수익률이 나오려면 이 매매 가격이 약 7억 7천 정도가 됩니다. 7억 7천에 시장에 내놓으면 5% 정도의 5천에 300에 나오는 상가를 5% 정도의 수준에서 팔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현재 가치, 상가의 현재 가치는 이 수익률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이 부분은 항상 그 상가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. 또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 임대료가 적정하냐, 적정하지 않느냐를 알아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만약에 이 5천에 300이 시장 수익률이 아니고 주인이 굉장히 무리하게 올려놓은 수익률이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적절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. 네. 만약 그런 부분,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주변 탐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임대료 수준이 좀 공정한 임대료가 맞다면 그 수익률은 그 현재 가치로서의 충분한 어떤 그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,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. 이 안정성은 당연한 얘기겠죠. 상가 투자를 하면 임대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춰줘야 안정이 되겠죠. 만약에 내가 적절한 수익률, 5% 수익률을 여기는 절대로 공실이 생기지 않고 높은 권리금이 생겨서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꾸준하게 임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가입니다. 이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 안정성과는 또 비슷한 그 성질이, 안정성과 비슷한 성질이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어요. 이 상징성은,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. 이렇게 큰 사거리가 있다고 칩시다. 어떤 상권에. 그럼 상권에 이런 코너 건물이 있어요. 코너 건물 중에 내 상가가 요즘 자리한다고 볼게요. 아니. 코너 건물에 딱 코너 자리라고 할게요. 이 코너 자리는 수익률이 5%가 아닌 연 3%가 나와도 거래가 될 수 있어요. 그 이유는 바로 이 상징성 때문이죠. 또 안정성 때문이고. 이 안정성과 상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수익률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어떤 변수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. 자, 왜 그럴까요? 여기는 이 지역 내에서 1등 자리예요, 1등. 누가 봐도 이 자리는 다 좋아해. 만약에 여기에 큰 프리미엄 휴대폰 대리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빵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. 안테나샵이라고도 하죠. 나한테 맞지 않는 임대료를 주고도 수익성이 없는 임대료를 주고도 입점을 하는 광고 효과를 보고서 그런 상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자리는 수익률과 무관하게 어떤 주변에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고, 또 물론 임대료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, 그리고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갖춰진다면 이건 정말 상가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 상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신도시 같은 데도 딱 이런 자리, 좀 비싸더라도 이런 A급 코너 자리들만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. 근데 초보자들한테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먼 이야기이긴 하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황금성은 제가 아까 수익성, 안정성에 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미래 가치. 이 미래 가치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.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거리가 있다고 칩시다. 사거리에 내가 약간 떨어진 상가를 샀어요. 근데 이 상가가 지금 현재 가격이 5억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합시다.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고 2023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. 그러면
이 상가는 현재는 별 수익이나 안정성이나 큰 변동 없이 유지가 되는데, 차후에 여기 지하철이 들어오면 이 인근에 있는 인근에 있는 그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갈 것을 예상하는 거죠. 그래서 주변에 이런 개발 계획이나 아니면 내 상가에 도움이 될 만한 호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미래 가치로서 상가의 가격, 가치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수익성, 안정성,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뭐 2가지 정도는 만족할 만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거기다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. 그거는 바로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느냐 또는 임대 수준이 적정하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따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상가의 가치, 또 수익성, 안정성, 그 미래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꼭 현장에서 꼭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